오늘은 정말 특별한 군대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제 친구 태연이 겪은 군대에서 시작된 따뜻하고도 황당한 이야기예요. 군대 생활의 리얼한 디테일, 웃음,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 찔끔 나는 반전까지. 자,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들고 들어주세요. 2018년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승리부대. 태연은 갓 입대한 이등병이었어요. 키 180cm, 마른 체격에 약간 멍한 표정이 트레이드마크인 녀석. 대학에서 컴공 다니다 입대한 태연은 군대 오기 전까지 키보드만 두드리던 전형적인 IT맨이었죠. 입대 첫날 내무반에서 야, 나 군대 오기 전에 게임 캐릭터 레벨 80 찍어놨는데 라며 한숨 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승리부대는 휴대폰도 안 터지고 PX는 2주에 한 번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부대원들 말로는 여긴 사람이 아니라 여우랑 멧돼지가 사는 곳이라고 했죠. 실제로 태연이 부대 도착했을 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멀리서 멧돼지 소리 같은 게 들려서 깜짝 놀랐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행보관이 훈련 지시 내리는 고함 소리였어요. 태연의 내무반은 10명이었어요. 선임들 중엔 일병 박병장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부대에서 제일 성격 좋은 선임으로 유명했어요. 항상 태연아, 밥 많이 먹어. 군대는 밥이 생명이다. 라며 챙겨줬죠. 반면 상병 최상병은 좀 까칠했어요. 태연이 뭐만 하면 야, 이등병. 똑바로 안 해? 훈련소 다시 가고 싶냐? 라며 갈굼을 해댔어요. 태연은 최상병만 보면 숨도 못 쉬고 얼어붙었다고. 태연의 군대 생활 첫 고난은 바로 이 최상병이었어요. 예를 들어 군화닦기. 태연은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군화에 크림 바르고 문지르는데 최상병이 와서 야, 이게 뭐야? 이건 군화가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나온 신발이야. 라며 호통쳤어요. 태연은 속으로 이게 뭐가 문제야? 했지만 이등병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외치고 다시 닦았죠. 가장 웃겼던 건 전투복 사건이었어요. 태연이 전투복 단추를 잘못 채워서 한쪽이 삐뚤빼뚤했는데 최상병이 그걸 보고 야, 태연. 너 전투복 입은 거야? 아니면 전투복이 너를 삼킨 거야? 라며 부대원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내무반 애들 다 웃는데 태연은 얼굴 빨개져서 고개 숙이고 있었다고. 나중에 박병장이 몰래 와서 괜찮아. 최상병도 원래 저랬다가 나중엔 괜찮아져라고 위로해줬지만 태연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내가 왜 여기서 하며 한숨 푹 쉬었대요. 근데 태연의 진짜 이야기는 부대 근처 마을에서 시작됐어요. 청송부대는 산골 마을 청송리랑 붙어 있었는데 이 마을엔 노인들만 사는 집이 많았어요.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70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 있었죠. 부대원들은 가끔 마을 봉사활동을 했는데 태연은 그게 제일 싫었어요. 왜? 봉사활동 가면 최상병이 또 잔소리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이 마을 봉사활동 명단에 딱 걸렸어요. 임무는 마을 할아버지 집에 땔감 나르는 거였어요. 태연은 한숨 쉬면서 왜 하필 나야 했지만 이등병이 까라면 까야죠. 마을에 도착하니 할아버지 한 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름은 김영수 할아버지. 키 작고 허리 굽은 얼굴엔 주름이 가득한 분이었어요. 근데 눈빛이 엄청 따뜻했대요. 태연은 할아버지가 오, 젊은이들 왔구먼 하며 웃는 걸 보고 살짝 마음이 풀렸어요. 태연과 박병장 그리고 다른 병사 둘이 땔감을 싸는데 김할아버지가 옆에서 자꾸 말을 걸었어요. 젊은이 어디서 왔나? 군대 생활 힘들지? 태연은 처음엔 예, 괜찮습니다만 반복했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쉴 새 없이 이야기하자 조금씩 대답했어요. 저 서울에서 왔고 군대는 좀 힘들어요.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그래, 나도 군대 갔다 왔지. 그땐 총보다 삽이 더 친숙했어. 라고 하셨어요. 땔감 다 나르고 나서 할아버지가 잠깐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셨어요. 박병장이 괜찮습니다. 규정상 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에이, 젊은이들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며 억지로 끌다시피 집에 데려갔어요. 집은 낡은 한옥이었는데 마루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끓여준 보리차 마시는데 태연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대요. 할아버지가 너희 같은 젊은이들 덕에 우리나라가 든든하다라고 하시는데 태연은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할아버지가 자꾸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를 흘깃흘깃 보셨어요. 태연은 그게 눈에 들어왔지만 뭐라고 물어볼 순 없었죠. 그냥 할아버지가 뭔가 사연 있나? 하고 생각만 했어요. 그날 봉사 끝나고 부대 돌아오면서 태연은 문득 그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가족은 어디 계실까? 저렇게 나이 드셔서 혼자 살면 힘들 텐데. 태연의 군대 생활은 여전히 고달팠어요. 청송부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더 추워졌고 훈련은 점점 빡세졌죠. 행보관 이중사는 매일 아침 점호 때 너희 이래서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 라며 호통쳤어요. 최상병은 또 태연을 잡아먹을 듯이 갈굼했죠. 한 번은 태연이 전투복 바지 끝을 깔끔하게 안 접었단 이유로 야 이등병. 너 이거 입고 행군 가면 적군이 웃다가 총도 못 쏴. 라며 공개 망신을 줬어요. 태연은 얼굴 빨개져서 죄송합니다. 만 연발했죠. 그래도 다행히 박 병장이 옆에서 태연아 괜찮아. 저놈도 곧 저녁이야 라며 위로해줬어요. 태연은 군대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김영수 할아버지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낡은 한옥, 따뜻한 보리차, 그리고 책상 위에서 흘깃거리던 그 편지 봉투. 할아버지가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태연은 궁금했지만 이등병이 뭘 어쩌겠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은 또 마을 봉사활동에 차출됐어요. 이번엔 김할아버지 댁이 포함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겨울 대비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땔감 쌓기, 창문 틈새 막기, 지붕 점검 같은 임무였죠. 태연은 속으로 할아버지 다시 뵈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최상병도 같이 배정됐다는 거. 태연은 속으로 제발 잔소리 좀 안 했으면 했지만 최상병은 이미 태연 똑바로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라며 윽박지르고 있었어요. 김할아버지 댁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 태연이 왔구먼. 요즘 군대 잘 지내나? 태연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제 이름 기억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그럼. 지난번에 내 이름표 봤지? 눈 아직 좋아. 태연은 쑥스럽게 웃으며 땔감을 쌓기 시작했어요. 최상병은 옆에서 야 태연. 땔감 쌓는 거 똑바로 안 해? 저번처럼 엉망이면 혼난다. 라며 또 잔소리. 근데 김할아버지가 최상병한테 젊은이 너무 그러지 말게. 태연이 잘하고 있네. 라고 하시니까 최상병이 순간 멋쩍게 예 알겠습니다 하며 조용해졌어요. 태연은 속으로 할아버지 짱 했죠. 땔감 쌓고 창문 틈새 막는 작업을 하면서 태연은 할아버지랑 또 수다를 떨었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나도 군대 갔을 때 삽질하느라 손바닥 다 까졌다라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태연은 웃으면서 저도 삽질 많이 해요. 훈련 때 삽만 들면 손바닥 아파요. 라고 했죠. 할아버지가 그래, 그게 군대지. 힘들어도 나중엔 다 추억이야 라며 웃으셨어요. 그때 태연 눈에 또 그 낡은 편지 봉투가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엔 봉투 겉에 뭔가 적힌 게 보였어요. 투부산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았어요. 태연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는 없었죠. 봉사 끝나고 할아버지가 또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셔서 태연과 박병장, 최상병까지 마루에 앉아서 보리차를 마셨어요. 최상병은 처음엔 규정상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에이, 이 나이에 차 한잔 대접도 못하나? 하시니까 결국 앉았어요. 보리차 마시면서 할아버지가 너희 같은 젊은이들 덕에 우리 마을이 따뜻하다라고 하시는데 태연은 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또 그 편지 봉투를 흘깃 보시는 거예요. 태연은 이번엔 용기 내서 슬쩍 물어봤어요. 저기 할아버지, 그 편지 누구한테 보내시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니 아 이거 그냥 옛날 친구한테 보내는 거야 라며 얼버무렸어요. 태연은 친구? 부산에? 하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부대 돌아오면서 태연은 박 병장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병장님, 김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거 맞죠? 가족이나 친구는요? 박 병장이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 맞아. 아들, 딸은 다 도시로 나갔다고 들었어. 친구?
글쎄, 마을에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라고 했어요. 태연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럼 그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지? 부산에 친구가 있다고. 근데 왜 표정이 저랬지? 며칠 뒤 태연은 야간 경계 근무를 서게 됐어요. 청송부대는 밤이 되면 정말 깜깜했어요. 별빛만 반짝이고 멀리서 부엉이 소리만 들리는 그런 곳. 태연이 초소에서 총 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거예요. 뭐지? 야생동물? 태연은 심장이 쿵쾅대면서 손전등으로 비췄어요. 근데 그게 김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마을 길에서 손전등 켜고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태연은 겁났지만 규정상 초소 밖으로 나갈 순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봤죠. 할아버지가 손에 든 건 그 낡은 편지 봉투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편지를 들여다보더니 한숨 쉬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태연은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그 편지가 왜 저렇게 중요한 거야? 태연은 결국 결심했어요. 내가 그 편지의 비밀을 알아내야겠어. 근데 이등병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최상병한테 물어보면 야,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 라며 갈굼당할 게 뻔하고 박 병장은 착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오지랖 부리지 마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태연은 혼자 작전을 짰어요. 할아버지랑 더 가까워져서 자연스럽게 물어본다. 다음 봉사활동 때 태연은 일부러 김할아버지 댁 작업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땔감 쌓으면서 할아버지, 부산에 자주 가셨어요? 라고 슬쩍 물어봤죠. 할아버지가 부산? 옛날에 좀 갔지라며 또 얼버무렸어요. 근데 이번엔 할아버지가 태연한테 너 편지 써본 적 있나? 라고 물으셨어요. 태연이 예? 저는 이메일만 써봤어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피식 웃으며 편지는 다르지. 마음이 담긴다라고 하셨어요. 태연은 그 말에 뭔가 찡했지만 더 캐묻진 못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봉사 끝나고 할아버지 집 마루에서 차 마시는데 할아버지가 잠깐 자리 비운 틈에 태연이 실수로 책상 위 물컵을 엎었어요. 급하게 닦다가 그만 편지 봉투를 건드렸는데 봉투가 살짝 열려서 안쪽이 보였어요. 거기에 적힌 글씨 사랑하는 아들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태연은 충격받았어요. 아들? 할아버지 아들이 부산에 사는 거 아냐? 근데 왜 편지를 안 보내는 거지? 태연은 심장이 쿵쾅대면서도 얼른 봉투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그날 밤 태연은 내무반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왜 안 보내는 걸까? 가족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태연은 점점 더 할아버지의 사연이 궁금해졌어요. 내가 이 비밀을 풀어야겠어. 이건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돕고 싶은 거야. 태연의 군대 생활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어요. 청송부대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뼈 시리게 추웠고 훈련은 더 빡셌죠. 행보관 이중사는 아침마다 너희 일에서 적군 맞겠나? 똑바로 안 하면 눈밭에서 구른다. 라며 윽박질렀어요. 최상병은 여전히 태연을 잡아먹을 듯 갈굼했어요. 한 번은 태연이 눈치우는 삽질 속도가 느리다고 야 이등병. 너 삽질이 그게 뭐야? 훈련소 다시 보내줄까? 라며 호통쳤죠. 태연은 속으로 제발 저녁만 하세요 했지만 이등병이 뭘 어쩌겠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외치고 삽질 속도를 올렸어요. 그래도 태연 마음 한구석엔 김영수 할아버지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 낡은 편지 봉투 사랑하는 아들에게라는 글씨, 그리고 할아버지가 밤중에 손전등 들고 편지를 들여다보던 모습. 태연은 확신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큰 사연이 있어. 그 편지가 왜 안 보내진 걸까? 태연은 할아버지의 고독한 모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저렇게 외로우시면 나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태연은 결심했어요. 내가 그 편지의 비밀을 꼭 알아내고 할아버지를 도와야겠어. 근데 이등병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최상병한테 물어보면 야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 라며 갈굼당할 게 뻔하고 박 병장은 착하지만 태연아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태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그냥 호기심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
다음 마을 봉사활동 날 태연은 일부러 김할아버지 댁에 배정되게 해달라고 박병장한테 졸랐어요. 박병장이 너 진짜 할아버지 팬 됐네? 라며 웃으면서 조정해줬죠. 이번엔 최상병 대신 다른 병사가 같이 갔어요. 태연은 속으로 다행이다 했죠.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태연이 왔구먼. 요즘 춥지? 군대에서 감기 조심해라. 태연은 그 따뜻한 말에 또 마음이 녹았어요. 이번 임무는 할아버지 집 지붕에 눈 쌓인 걸 치우고 마당에 땔감 정리하는 거였어요. 태연은 열심히 삽질하면서 할아버지랑 또 수다를 떨었어요. 할아버지, 겨울에 집 따뜻하게 지내세요? 땔감 더 가져올까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 정도로 충분하다. 너희가 와줘서 벌써 따뜻하네. 라며 웃으셨어요. 태연은 용기 내서 슬쩍 편지 얘기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저번에 보니까 편지 쓰시던데 부산에 아드님이 사시나요? 할아버지가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니 아, 그건 그냥 옛날 생각나서 썼던 거야 라며 얼버무렸어요. 태연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할아버지 눈빛이 좀 슬퍼 보여서 그만뒀어요. 봉사 끝나고 할아버지가 또 보리차를 내오셨어요. 태연은 마루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책상 위를 흘깃봤어요. 그 낡은 편지 봉투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봉투 옆에 작은 사진이 놓여 있는 거예요. 사진엔 젊은 남자가 군복 입고 웃고 있었어요. 태연은 심장이 쿵쾅댔어요. 이게 할아버지 아들? 군인이었나? 태연은 할아버지가 잠깐 부엌간 틈에 사진을 살짝 봤어요. 사진 뒷면에 영호 1995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영호? 이게 아들 이름인가? 근데 왜 편지를 안 보내는 거지? 그날 밤 태연은 내무반에서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할아버지 아들이 군인이었나? 부산에 사는데 왜 연락 안 하는 거지? 뭔가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었나? 태연은 결국 박병장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병장님, 김할아버지 아들 얘기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박병장이 좀 놀란 표정으로 태연아, 너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할아버지 아들 얘기는 마을에서도 잘 안 나와.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며 말을 흐렸어요. 태연은 그 말에 더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태연은 마지막 용기를 냈어요. 다음 봉사활동 때 할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죠. 며칠 뒤 태연은 또 김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이번엔 혼자 작업하다가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잠깐 쉬는 틈을 노렸어요. 태연은 심호흡하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그 편지랑 사진 봤어요. 영호님이 아드님이시죠? 왜 편지를 안 보내시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순간 멈칫하더니 한참 만에 한숨 쉬셨어요. 태연아, 내가 그걸 봤구나. 그래, 숨길 것도 없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영호는 할아버지의 외아들이었어요. 1990년대에 군대 갔다가 제대 후 부산에서 일 시작했죠. 근데 영호는 결혼하고 나서 가족과 멀어졌어요. 할아버지 말로는 영호가 사업하다 실패하고 빚지면서 아버지인 할아버지한테 연락 끊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영호가 부끄러워서 연락 안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잊을 수 없어서 매년 편지를 썼대요. 근데 그 편지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았어요. 왜? 보내도 답이 없을까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한테 뭐라고 하겠나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태연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외로우신데 아들은 왜 연락 안 하는 걸까? 태연은 결심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영호 아저씨한테 전해야겠어. 근데 문제는 이등병이 부산에 어떻게 간다는 거지? 태연은 박병장한테 털어놨어요. 병장님, 제가 할아버지 편지를 아드님한테 전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박병장은 처음엔 야, 너 미쳤냐? 이등병이 뭘 어쩌겠다고 했지만 태연의 진심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았다. 내가 행보관님한테 얘기해 볼게.